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보디빌딩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 바로 스테로이드 사용 보디빌더들의 자살 사례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비극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와 보디빌더, 왜 위험한가? 보디빌딩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극한의 신체를 만들어내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자연적인 방법만으로 프로 레벨에서 경쟁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IFBB 프로 리그 같은 대회에서는 강력한 근육량과 저체지방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자연적인 생리작용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보디빌더들이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인슐린, 다이어틱, 이노제죠,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약물들이 단기간에는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근육 성장을 촉진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끊으면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하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고혈압, 간 독성, 신장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물에 의존하면서 점점 더 강한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디빌더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도 상당합니다. 그 결과 일부 선수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업계의 어두운 단면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살로 이어지는 세 가지 주요 원인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억제됩니다. 보통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뇌가 테스토스테론이 몸에 충분하다라고 인지를 해서 더 이상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몇 년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후에 갑자기 끊게 되면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거의 0에 가깝고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극심한 우울감, 무기력, 불안감, 감정 기복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보디빌더들은 PCT, 포스트 사이클 테라피, 약물 중단 후 회복 요법을 사용하지만 100%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약물을 끊지 못하고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정신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압박입니다. 보디빌딩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보충제, 식단, 트레이닝 비용 등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프로겠죠, 프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디빌딩만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형 스폰서를 받거나 대회를 계속해서 우승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IFBB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상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많은 선수들이 개인 트레이너, 유튜버, 보충제 홍보 등의 부업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여기에 약물 부작용과 우울증이 겹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 악화,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 등은 이제 단순한 근육 성장 촉진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심장,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젊은 보디빌더들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이 심장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이 나빠지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우울감이 더욱 심해지며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자살한 선수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 태핑. 루디 태핑은 유명한 보디빌더이자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는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여러 약물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과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루디는 2013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결국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샤퍼는 또 다른 유명한 보디빌더였으며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불안정성을 겪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차드는 결국 2015년에 자살하며 그의 자살은 보디빌딩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크리스니안 에시바는 독일의 보디빌더로 그는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여러 약물을 사용하던 중에 심리적, 신체적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2014년 그의 자살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우울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크리스니안의 죽음은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조 셰크는 미국의 유명한 보디빌더이자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몸 상태의 변화로 고통받았고 결국 2006년에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살은 보디빌딩 업계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약물 남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유명한 어떤 선수들의 이제 사례들이 있고요. 그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도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거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을 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 인식의 개선입니다. 많은 보디빌더들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사용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디빌딩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교육과 경고가 필요하고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약물의 위험성과 장기적인 부작용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둘째는 심리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디빌딩 업계에는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약물 사용을 고려하는 선수들이나 이미 사용한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선수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업계의 변화입니다. 현재 보디빌딩 대회는 비정상적으로 큰 근육과 낮은 체지방률을 강요하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선수들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계가 변화해야 되겠죠.
자연 보디빌딩 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자연스러운 몸을 추구하는 선수들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약물 테스트를 강화하고 건강한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보디빌딩은 아름다운 스포츠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위험과 희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좀 모두가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보디빌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접했을 만한 주제와 또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게 단순히 이제 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 출전들을 할 정도의 몸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조심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보디빌딩에 어떤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식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 유명한 선수들이 은퇴 후에 또는 경기력 약물을 끊어서 체력 저하나 또는 경기력이 떨어져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떨어진 거에 이제 실망하고 자살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유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영상은 보디빌딩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고요. 자, 약물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좀 중단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사용을 해서 정신적인 질환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전문의의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분들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